시간이에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중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볼게요. 그 전에 요즘 아주 핫한 홈페이지가 하나 개설이 됐죠.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3기 신도시들의 개발 계획이라던가 기타 정보들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똑순이가 편하게 지도 분석이라던가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정보들까지 덤으로 설명을 해드리니 3기 신도시들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이 똑순이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꼭 하셔야 되는 건 있어. 사전 청약 알림 서비스 요거 신청하셨나요? 요거는 꼭꼭 신청하세요. 그럼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서 개발 계획부터 예산 분양가까지 또한 어떠한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를 함께 설명하는 이유는 지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가 맞닿아 있죠. 그리고 좀 더 위쪽으로 가면은 김포공항이 있고요. 위쪽으로 마곡지구까지 해서 이 지구들을 연계해서 광역 경제권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함께 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나올 곳이 바로 인천 계양지구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면적이 적고 주변이 논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토지 보상이 끝난 지구에 대해서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인천 계양지구가 가장 먼저 내년 하반기에 사전 청약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가장 늦게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 청약 없이 내후년에 바로 본 청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지구부터 알아볼게요.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면적이 적은 335만 제곱미터의 1만 7천 호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는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정보들을 볼 수는 있지만 또 이 똑순이가 한 방에 이해가 되게끔 쉽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꼭 참고하세요. 이 인천 계양지구의 입지를 보자면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부천 대장지구와 맞닿아 있고요. 서쪽으로는 서부 간선 수로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맞닿아 있죠. 계양지구 밑으로 서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 김포공항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마곡지구가 바로 위치해 있죠. 지도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보실 때는요, 밑에 서운산업단지라던가 오정물류단지, 김포공항, 마곡지구 이 주변들을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인천 계양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안을 봐볼게요. 하이퍼테라 시티라는 타이틀로요, 공모 최우수작입니다. 보시면 뭐 어쩌라고 잘 모르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똑순이가 쉽게 설명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보면요, 이 계획안에서 녹지와 수계 지역은 이렇게 수직과 사선형으로 배치가 되고요. 학교는 주거용지 사이에, 그리고 문화와 공공시설은 약간 사이드로 빠져 있어요. 보시면 노란색이 주거용지고요, 보라색이 자족용지입니다. 지구 중심부와 아래쪽으로 이 주거지역이 배치된 이유는 인천 계양지구 위쪽으로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이게 공항 소음 때문에 주거의 배치가 약간 이런 쪽으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어요.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없을 확률이 높고요. 지구 중심 쪽에 뭐 상업과 주거시설, 업무시설, 스타트업 시설 등이 배치가 돼 있고, 보시면 입체적이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인천 계양지구의 계획 중에 눈여겨볼게요. 주거의 유형을 좀 세분화해놨어요.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소중이나 패밀리형의 주거지역이고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소중이나 1, 2인 가구 주거지역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참고로 B지역이라고 돼 있는 곳이 그 뒤쪽으로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 소음 대응형으로 이제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G라고 써있는 주거는요, 청년 창업 지원 주거라고 돼 있어요. 교통 대책을 보자면 아쉽게도 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는요, 철도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도로 전책만 지금 계획이 잡힌 상태인데 좀 아쉽긴 하죠.
보시면 1번으로 해서 초록색 점선이 인천 1호선 박촌역에서요. 저 위쪽으로 해서 5호선, 9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김포공항까지 SBRT로 연결을 합니다. 이 SBRT는 제가 남양주 왕숙주구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구간이 없게끔 교차로 구간을 지화화한다거나 교량화해서 정지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수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빨간색 점선이 국도 39호선 확장과 이 국도 39호선은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저 밑으로 충남 부여까지 연결되어 있는 국도예요. 아무래도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지구 주변으로 해서 밑에 서운산업단지라던가 오정물류나 오종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해서 이 도로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도 39호선을 확장을 하고 밑쪽으로 해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이제 IC로 해서 연결을 하고 견명대로도 확장을 하고 옆에 보시면 5번으로 해서 BRT 신설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부천 대장지구로 연결이 됩니다. 부천 대장지구를 보자면 인천 계양지구보다 조금 더 큰 343만 제곱미터로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위치가 위치인 만큼 위쪽으로 서울 마곡지구랑 인천 계양지구 이렇게 연계를 해서 서부권 기업 벨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족용지가 57만 제곱미터를 쓴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중에 자족용지가 적게 배치된 지구도 없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들이 모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새롭게 와닿지는 않는데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 입주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토지를 원가로 공급을 한다거나 취득세가 50% 감면이 되고 5년 동안 법인세가 35%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부천 대장지구의 토지 이용안을 보자면요. 굴포천을 따라서 위쪽으로 생태체육공원이 넓게 조성이 되고요. 그 밑으로 바로 기업 지원 허브가 배치가 되고 옆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앙지역이죠. 주거지역과 공원, 녹지시설이 배치가 돼요. 부천 대장지구 역시 위쪽으로 해서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 소음 등으로 주거지역이 살짝 밑으로 내려온 느낌이고 고도 제한 또한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은 없겠죠. 부천 대장지구의 교통대책은 SBRT예요.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해서요. 인천 계양지구를 지나서 GTS B노선과 7호선이 지나가는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SBRT로 연결이 되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출퇴근 인력을 수송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버스입니다. 조금 빠르고 럭셔리한 버스예요. 철도 계획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쵸? 간혹 부천 대장지구를 설명하시면서 대곡 소사선이라던가 원종 홍대선을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부천 대장지구랑은 큰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곡 소사선은요 내년에 개통을 할 예정이고 원종 홍대선은 2030년 예정이라서 아직 멀었죠. 내년에 개통이 되는 대곡 소사선은 부천 대장지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원정동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다면 원정동에 있지 않나 싶어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는 아쉽지만 SBRT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셨던 천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기다리셨죠?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과 경기도이기 때문에 천약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당해 1순위 거주 의무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해당 지역 50%, 기타 지역 50%로 배분이 되고요. 인천은 현재 연수, 남동, 서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2년 이상이에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천약 조건이 세대 주만이 천약을 할 수가 있고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보유 세대여도 당첨 후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세대원이 5년 내 아파트 당첨이 없을 경우에 천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천약 통장 가입이 24개월 이상 24회 납입을 하셔야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부천 대장지구는 경기도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1순위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에요. 당해 2년 이상 거주자 30%가 1순위고요. 경기도 20%, 나머지 기타 수도권이 50%로 배분이 됩니다. 나머지 공공 분양에 대한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해당 지역 거주 의무자의 산정 기준이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일이에요. 굳이 사전 천약이 아니더라도 천약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사전 천약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 의무 기간을 계산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전청약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분양가는 사전청약을 통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공개를 한다고 한다지만 우리는 주변 분양가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다 하고 계시죠. 하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요, 본청약을 할 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 분양가로 본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인천 계양지구는 이제 토지 보상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지구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전청약의 조건은요, 본청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특별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 청약에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전청약은요, 여러 건이 시차를 두고 분양을 하더라도 딱 한 번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 왕숙지구에 내가 사전청약을 했는데 청약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지구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에는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사전청약 당첨자는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당첨자가요, 추후에 본청약에서 청약을 포기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는요,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사전청약에도 당첨이 되고 다른 일반 아파트에도 당첨이 됐다, 그러면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신도시는 공공택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나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나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책정이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그리고 전매 제한도 있어요. 최대 8년까지. 그러니까 요거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3기 신도시들에 관한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또 똑순이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꼭꼭 눌러주시고 저 똑순이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